자, 반갑습니다. 3주차 2차 시간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2단원을 들어가가지고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해서 그것들이 어떤 형태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우리가 지금 연립 1차 방정식의 형태에서 조금 더 이제 일반적인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식의 개수가 이제 미지수의 개수보다 더 적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식의 개수보다 미지수의 개수가 더 많으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유변수 이렇게 둬가지고 어떤 그 무수히 많은 해의 형태를 이런 식으로 벡터 형태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것까지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해 형태를 관찰하는 것까지 해서 지금 예제 2.11까지 예제 2.1.11번까지 이제 했고요. 자, 오늘 우리가 하게 될 이제 내용을 이제 시작점이 이제 뭐냐면은 페이지 67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 보시게 되면 동치인 연립 1차 방정식이 나와 있고, 그 뒤로 넘어가서 연립 1차 방정식과 행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용어적인 부분을 일단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여러분들 좀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동치. 자, 67페이지의 동치라는 말은 사실 같은 미지수를 갖는 두 연립 1차 방정식이 같은 해집합을 가지면 두 연립 1차 방정식은 동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같은 해를 가지게 되는 두 연립 1차 방정식을 우리는 동치다 하고 우리가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그 보시게 되면 이제 예제를 이제 조금 풀어봐야 되는데, 일단 그 전에 우리가 동치인 연립 1차 방정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변환을 할 수 있는 그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자, 여기 68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듯이 보게 되면은 기본 변환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기본 변환이 나중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기본 행 변환이라는 말이 나와요.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변환이 여기서 말하는, 나중에 배우게 되는 기본 행 변환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말하는 이 기본 변환이 뭐냐면, 여기 첫 번째로 뭐가 되어 있냐면 두 식의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위아래를 바꾼다라는 거죠. 위치를 바꾼다. 사실 두 식의 위치를 바꾸더라도 뭡니까? 그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는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이런 식으로 바꿔준다고 해서 그 해집합 자체가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동치인 연립 1차 방정식을 하나 생각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한식의 0이 아닌 상수배를 해주는 겁니다. 그죠? 이것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EX. 자, 여기서 X 플러스 Y는 1이라는 연립 방정식이 식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X 마이너스 Y는 0이라는 이런 식이 있어요. 근데 얘를 우리가 어떻게 어떤 한 식에다가 이제 상수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위의 식에다가 2배를 해볼게요. 그러면 2x 플러스 2y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는 0 이래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뭐냐면 요 식의 지금 뭡니까? 그러니까 요 식의 위의 식에다가 상수배를 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준 요 식 자체는 사실 뭡니까? 위의 식이랑 밑에 식 보게 되면은 해집합은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런 식으로 뭡니까? 어떤 한 식에다가 0이 아닌 상수배를 해주게 되면 역시 뭡니까? 똑같은
해집합을 가지게 되는 연립 1차 방정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기본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자, 한 식에 다른 식을 상수배하여 더한다. 자, 이게 저는 이 3번을 좀 많이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사실 3번을 좀 많이 강조해 드리고 싶은 이유가 사실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3번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잘 이해가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아까 똑같은 예를 가져와 볼게요. x 플러스 y는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는 0이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다가 저는 이제 뭡니까, 위에 식에다가 2를 곱해서 밑에 식이랑 더해 볼게요. 그러면은 x 플러스 y는 1이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식에다가 2를 곱해서 더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밑에 식은 어떻게 바뀔 거냐면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x 마이너스 y에다가 지금 뭐예요? 좌변에는 2를 곱해서 더해주게 되면 얘는 2x 더하기 2y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원래는 0이 있었는데 뭡니까? 상수항도 마찬가지로 2를 곱해서 더해주게 되면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요 식이랑 요 식이 같아지겠느냐라고 우리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어때요? 자, 얘를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은 지금 3x 더하기 y는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잠시만요. 좀 더 보기 편하게. 자, 이 식을 계산해 보게 되면은, 자, 3x 더하기 y는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식이랑 그 다음에 요 식이랑 연립 2차 방정식의 해가 같아지는지 안 같아지는지 보시게 되면은 이 3번 내용이 3번 내용이 이제 기본 변환이 된다는 사실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결국 이제 여기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이 해들이 여기서도 만족시켜 주는 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해들과 같아지게 되는지를 이제 보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실질적으로 뭡니까? 실질적으로 결국 이거 두 개는 뭡니까? 같은 애를 가지게 되겠죠. 그냥 단순하게 식 자체 두 개를 더한 거니까, 두 배를 해서 더한 거니까. 그래서 3번 같은 경우가 아마 제가 풀이를 할 때 좀 많이 쓰게 되는 기본 변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라고 좀 이렇게 강조를 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이 기본 변환을 기본으로 해서 연립 1차 방정식을 좀 풀어보긴 할 건데, 사실 이 연립 1차 방정식을 푸는 그 방법에 대해서 사실 그 뒤에 나와 있거든요. 가우스 소거법이라 하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용어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책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한번 7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72페이지 보시게 되면 기본 행 변환이라는 게 있죠. 예. 그래서 68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본 변환이랑 비교해서 보게 되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식 자체를 뭐 행으로 바꾼다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이제 기본 변환이랑 기본 행 변환이랑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요 행이 있죠. 행. 그러니까 행이 뭐냐? 갑자기 뜬금없이 행이라는 말이 왜 나오느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의문이 들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이 연립 1차 방정식에 연관지어서 행렬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먼저 예제 2.1.12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2.1.12를 한번 풀어보게 되면 식 자체가 x1 플러스 2x2 플러스 x3
3. 그 다음에 2x1 플러스 3x2 플러스 x3는 4. 그 다음에 3x1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3x3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요런 3원 1차 방정식의 형태가 나오는데, 자, 이것도 우리가 기본행 변환을 시켜가지고 사실 뭐 문제를 풀어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사실상 뭐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게 뭐였어요? 삼각꼴이랑 사다리꼴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삼각꼴이나 사다리꼴의 연립1차 방정식 형태를 만들어주면 우리는 뭐다? 후진 대입법을 이용해서 해를 구해줄 수 있었잖아요, 맞죠? 맞죠? 요게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배웠던 내용의 핵심이었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결국에는 뭡니까? 이 연립 1차 방정식을 삼각꼴이나 사다리꼴로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맞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결국에는 뭡니까? 일단 제 방식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 식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이거를 1번식, 이걸 2번식, 얘를 3번식이라 할게요. 그럼 1번식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두 번째 식에다가 더해주게 되면, 그러면 두 번째 식에 있는 요 x1은 날아가게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변수를 하나하나씩 없애서 약간 요런 형태로 요런 형태로 우리가 이런 사다리꼴이나 아니면 요런 삼각꼴의 형태의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행변수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찾아주는 건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범을. 그러면 얘는 일단은 뭡니까? 첫 번째 식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두 번째 식에다 더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식은 일단 변함이 없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단 그대로 고정이 될 거고, 자, 두 번째 식은 이제 바뀌겠죠.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여기는 0이 되는 겁니다.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더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x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x3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더해주게 되면은 여기도 마이너스 x3,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3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4랑 더해주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요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를 2번에 이렇게 다시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됐죠? 그러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뭡니까? 3번식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3번식에서 적용을 할 때는 1번식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역시 마찬가지로 0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더해주게 되면은, 자, 2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6이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7x2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x3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을 곱해서 3번씩에다 더해주게 되면은 얘는 이제 0이 되는 거죠. 얘는 이제 또 0이 되는 거죠. 아닌가? 잠시만요. 죄송해요. 0이 아니죠.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더해주게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의 6x3가 되고,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3번씩 다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제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어떻게 x1은 이제 정리를 했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x2만 어떻게 좀 정리를 해주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삼각골의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2번씩 다시, 그러니까 2-식에다가 지금 어떻게? 마이너스 7을 곱해서 더해주게 되면 x2도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2번 식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7을 해가지고 어디다가 3번식을 에다 더해서 3번식을 다시 한번 설정을 해주게 되면, 자 이제 위에 있는 식은 그대로 고정이 됩니다. 플러스 2x2 플러스 x3는 3.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x2에 마이너스 x3는 마이너스 2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도 어떻게? 자, 요 식을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서 계산해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또 0으로 날아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을 곱해서 3번 다시 식에다가 더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이제 뭐가 되겠어요? 플러스 x3 이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7을 곱해서 더한다고 했으니까 이 여기 있는 상수 부분은 4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삼각골의 형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찾아줄 수 있는 게 x3는 4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후진 대입법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x2는 뭐다? 넘어가게 되면 이제 2가 되고 x2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맞나요? 그 다음에 x1은 이제 각각 x2랑 x3를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게 되면 3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적당히 기본 변환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 삼각골이랑 사다리꼴의 형태를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후진 대입법을 이용하게 되면 해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문제 2.1.5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한번 연습 삼아서 해보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요런 형태가 비슷한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런 식으로 변수를 또 일일이 하나 다 적기에는 너무 번거롭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69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다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식 자체를 지금 어떻게 밑에 있는 요 행렬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일단 행렬의 개념부터 좀 아셔야 되겠죠. 자, 일단은 행렬을 여러분들 안 배우고 오셨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소개를 하자면, 우리가 어떤 행렬이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막 예를 들어서 이런 숫자가 있어요. 여기 뭐 A1, A2, A3, 그 다음에 왜 뭐 A4, A5, A6, A7, A8, A9까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행렬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이 행렬은 지금 뭐예요? 3 곱하기 3 행렬이다 라고 일단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주는 게 행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 우리가 생각해 주는 게 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뭐 있어요? 행벡터랑 열벡터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벡터는 우리가 이렇게 가로로 쭉 읽어줄 수 있는 거를 우리는 행이라 하고, 그 다음에 세로로 이렇게 읽어줄 수 있는 거를 우리는 열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뭡니까? 이거는 이제 1열이 되겠죠. 그 다음에 2열. 죄송해요. 자, 다시. 여기는 1행이죠, 행. 그 다음에 2행이고 3행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1열, 2열, 3열 이런 식으로 우리 생각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으로도 이렇게 쭉 숫자가 나열되어 있고, 열로서도 우리가 이렇게 쭉 이렇게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 이런 이제 직사각형 형태로 숫자를 배열한 모양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행렬이라 한다는 거죠. 일단 요 간단하게 요 사실만 일단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된다면 이제 행과 열이 뭔지는 아실 거예요. 직관적으로. 그러면 지금 보게 되면 6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x1 플러스 2x2 그 다음에 플러스 x3는 3이고 3x1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3x3는 마이너스예요. 그 다음에 2x1 플러스 3x2 플러스 x3는 4가 되겠죠. 자, 요렇게 나와 있는 이 얘인데 이거를 계속 이제 x1, x2, x3 쓰고 막 이렇게 하기가 너무 번거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어차피 x1, x2, x3는 아니까 이거를 이제 폼을 바꾸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개수랑 상수만 따와가지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요런 식으로 1, 2, 1 그 다음에 여기는 3. 그러니까 요 바가 이제 바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제 뭐가 되겠어요? 바가 이제 이런 등호에 해당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개수만 따와서 행렬을 우리가 구성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밑에는 2, 3, 1, 4.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반은 이제 등호에 해당하는 거라 생각하고 어차피 x1, x2, x3를 아니까 요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심플하게 우리가 나타내 보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이 연립일자 방정식의 형태를 행렬로 나타내준 요 폼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바로 뭐란다. 넘겨보시게 되면 첨가계수 행렬이라 합니다. 첨가계수 행렬. 중요해요. 첨가계수 행렬. 네. 그래가지고 요런 식으로 지금 계수만 따와가지고 나온 그 숫자를 배열한 형태를 우리가 이제 첨가계수 행렬이라 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첨가 계수 행렬을 이제 이용하게 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우리가 연립일차 방정식을 해결할 수 있다는 소리고,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계수만 나왔으니까 그대로 똑같이 기본 변환을 적용해서 우리가 연립일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위에 있는 계수행렬이란 말은 결국 이게 계수행렬인 거죠. 이게 계수행렬. 여기가 계수행렬이고 거기다가 이제 뭡니까? 상수항까지 이렇게 더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상수항까지 이런 식으로 행렬로 바로 표시되어 있는 이 형태가 이제 첨가계수행렬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다음 연립일차 방정식의 계수행렬과 첨가계수행렬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한번 기본 행변환이랑 똑같은 방법이니까 한번 예제 2.1.13만 한번 여러분들 연습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사실 문제 2.1.6 같은 건 안 해도 되거든요. 안 해도 되니까 일단은 간단하게 예제 2.1.13만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고요. 사실 앞에서 다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71페이지에서 이제 뭐냐면 행사다리꼴과 가우스 소거법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넘기셔가지고 한 72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일단 행사다리꼴 행렬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행렬의 각 행의 최초의 0이 아닌 성분을 우리는 선행 성분이라 하고,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행렬을 우리는 행사다리꼴이라 한다. 자,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각 행의 선행 성분은 그 위의 행의 선행 성분보다 항상 오른쪽에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선행 성분이 모두 0인 행은 두 번째 조건은 성분이 모두 0인 행은 0이 아닌 성분은
0이 아닌 성분을 갖는 행보다 아래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냐면 이 행사다리꼴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 행 변환을 시켰을 때, 그러니까 그 뒤에도 나오지만은 우리가 어떤 기본 변환을 해준 끝에 그 사다리꼴로 형태를 만들어 주게 되면은 이제 그게 이제 행사다리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바로 눈에 보이시는 게 뭐냐면 예제 2.2.1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요런 형태가 이제 바로 행사다리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2번, 3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모든 성분이 0인 행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밑으로 다 깔아놓은 상황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요런 식으로 형태를 우리가 행사다리꼴을 보시면 되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행사다리꼴은 요런 형태를 말하는 거죠. 요런 형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되고 0이 되고요. 여기는 0이 아닌 이렇게 선행, 여기가 이제 선행 성분이 오겠죠. 여기에 오는 것들은 이제 선행 성분. 그래서 전반적으로 행렬의 그 배열 상태를 봤을 때 요런 식으로 물론 여기 안에는 0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행 성분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요런 식으로 숫자가 이렇게 사다리꼴로 배열되어 있는 요런 형태를 우리가 뭡니까? 행사다리꼴이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행사다리꼴.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뭡니까? 예제 2.2.2를 보시게 되면 다음 행렬들은 행사다리꼴이 아니라고 되어 있죠. 자, 1번은 왜 아니겠어요? 1번은 사실 뭡니까? 이게 지금 요런 형태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죠. 그죠? 왜냐하면 사실상 그 기준에 0을 기준으로 봤을 때 뭡니까? 이게 요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행사다리꼴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무조건 뭐다? 요런 식으로 죄송해요. 자, 요런 식으로 숫자가 요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는 요런 형태를 우리는 행사다리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은 왜 안 되겠어요? 2번은 뭐예요? 모든 성분이 0인 행이 지금 제일 위로 가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도 역시 행사다리꼴이라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자 3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뭐냐면 3번 같은 경우는 왜 행사다리꼴이 아니냐면 자 선행성분을 3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지금 선행성분이 모두 0인 행은 0이 아닌 성분을 갖는 행보다 아래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이거는 맞는데 3번은 이제 첫 번째 조건 한번 볼까요? 각 행의 성분은 그 위에 행의 선행 성분보다 항상 오른쪽에 있다. 그죠? 이거 1번 조건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3번 같은 경우는 자 이제 2.2.2에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나와 있는 게 1, 2, 1, 0, 1, 0, 1, 0, 그 다음에 0, 0, 0, 0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켜 줄 수 있지만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켜 줄 수 있지만 이제 뭡니까?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게 지금 1행의 뭡니까? 1행의 선행 성분도 얘죠. 2행의 성분도 얘죠. 근데 1번 조건에서 뭐라 했냐면 각 행의 선행 성분은 그 위에 있는 선행 성분보다 항상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같은 열상에 있는 선행 성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같은 열이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역시 1번 조건을 만족시켜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같은 열이 있지 않고 항상 그 오른쪽에 있어야 이제 요런 행사다리꼴의 모양을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런 식으로 우리가 행사다리꼴을 행렬을 찾아줄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 첨가 계수 행렬에서 이 행사다리꼴, 그러니까 행사다리꼴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뭡니까? 이 첨가 계수 행렬 자체가 뭐가 되겠어요? 이제 사다리꼴의 연립 1차 방정식이랑 동치인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 행 변환을 거쳐서 이 기존에 있던 첨가 계수 행렬을 행사다리꼴로 만들어주게 되면 우리는 뭡니까? 앞에서 배웠던 삼각꼴이나 사다리꼴의 연립 1차 방정식으로 표현이 이게 사다리꼴 연립 1차 방정식이랑 동치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후진 대입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줄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그거에 대해서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일단은 자 가우스 소거법 나오거든요. 여기다 말하는 이 가우스 소거법이 이제 제가 앞서 말한 그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가우스 소거법. 자 가우스 소거법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 한번 가우스 소거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자 기본 행 변환을 거쳐서 기본 행 변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본 행 변환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뭐 위치 바꾸는 거, 두 번째로 뭐 상수배 해주는 거, 한식의 상수배를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하다 했죠. 세 번째가 뭐 상수배 하여서 더한다. 이게 중요하다 했죠. 이렇게 지금 기본 행 변환을 거쳐서 기본 행 변환을 거쳐서 기존에 있는 첨가 계수 행렬을 뭐다? 행사다리꼴 형태로 만들어주면 우리는 그 첨가 계수 행렬이 사다리꼴 연립 1차 방정식과 동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다? 해를 구해줄 수 있다는 거죠. 뭐를 통해서? 후진 대입법을 이용해서. 그래서 기본행 변환을 거쳐서 우리가 해를 구해주는 요 연립 1차 방정식의 해결 방법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가우스 소거법이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제를 풀어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여러분들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자 일단은 예제 2.2.3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요. 예제 2.2.4를 한번 볼게요. 보시게 되면 이제 연립 방정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x1 플러스 2x2 플러스 x3는 1. 그 다음에 자 2x1 마이너스 x2 플러스 x3는 2. 그 다음에 자 4x1 플러스 3x2 플러스 4x3는 4.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식이 3개고 미지수도 3개인 죄송합니다. 연립 1차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걸 가우스 소거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첨가 계수 행렬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첨가 계수 행렬을 찾는 건 뭐 어렵지 않죠. 계수만 따오면 되니까. 그래서 1, 2, 1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 1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4 3 4 4 요런 식으로 일단은 우리가 첨가 계수 행렬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대상이 되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는 가우스 소구법을 적용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한 번씩 해볼게요. 자, 1, 2, 1 한 번만 더 적어볼게요. 1,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 1, 2, 그 다음에 4, 3, 4, 4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행사다리꼴로 만들어 주려면 결국에는 여기 이쪽 부분 밑에 있는 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0으로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이게 기본 폼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런 형태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걸 한번 바꿔서 계산해 보게 되면은, 자, 일단은, 자, 1, 2, 1이 있고 1이 있잖아요, 맞죠? 제가 앞서서 강조해 드린 대로 3번을 많이 쓴다고 했으니까 그 3번을 좀 이용해서 우리가 뭡니까? 첫 번째 변수에 해당하는 바로 뭡니까? 이 1열 있죠, 1열. 1열에 있는 거를 전부 다 뭡니까? 밑에 있는 걸 전부 다 0으로 만들어주면은 아마, 행사될 걸 만들어줄 수 있는데 좀 더 이제 제첨에 해봐야 되는 시도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첫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두 번째 행에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0이 될 거고, 그 다음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세 번째에서도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더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더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0이 됩니다. 그죠? 그럼 이와 같은 과정을 역시 3행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용을 해보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1행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해서 3행에다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를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8이네요. 맞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8에서 3을 더해주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4를 곱해서 역시 더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죄송해요. 맞죠. 마이너스 4를 곱해서 더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된다. 마이너스 4를 곱해서 더해주게 되면 여기는 0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자, 사실 여기서 바로 어떻게 찾아줄 수 있죠. 여기서 사실 어찌 보면 뭡니까? 우리는 요 행에서 사실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5x2는 0이니까 x2가 0이 된다는 걸 사실 알 수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x2가 0이고 위에 제가 그대로 대입해주게 되면 x3도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바로 결정해 줄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행사다리꼴 지금 이거는 지금 요 특별한 케이스에 지금 요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라서 사실 뭐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해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요런 형태도 잘 안 나오니까 우리가 끝까지 행사다리꼴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좀 거친 뒤에 그 다음에 좀 결론을 지어보도록 할게요. 사실상 여기서 바로 해를 찾아줄 수 있어요.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가 조금 행사다리꼴로 바꿔주는 걸 연습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일단은 이제 일행은 이제 고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0. 사실 편하게 하려면 여기서 그냥 바로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해도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뭡니까? 그 행사다리꼴에 일단은 여기서 바로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1을 곱해서 한번 더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는 0, 여기는 0, 그 다음에 여기는 1, 그 다음에 여기는 0이 되겠죠. 죄송해요.
여기는 0이 아니라 1이 돼야지. 네.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결국 뭡니까? 여기 있는 형태가 지금 사다리꼴 형태를 만들어줬잖아요. 맞죠?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후진 대입법을 적용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연립일자 방정식을 또 풀어라 되어 있어 가지고 예제 2.2.5도 있거든요. 자 여기 있는 것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2.5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뭐가 돼? 이건 청각 계속률부터 먼저 한번 적어 볼게요. 자 문제에 있는 그 식을 청각 계속률을 적어 보게 되면 1 1 2 1 여기는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1 1 2 2 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1 1 2 3에 4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결국 얘를 일단 1차적으로 바꿔보게 되면 일단은 1 1 2 1에 지금 2가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식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두 번째 행에다가 더해주게 되면 여기는 0, 여기도 0, 그 다음에 여기도 0, 그 다음에 여기는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상수항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해주게 되면 여기는 1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3행에서도 역시 똑같이 적용해보게 되면 0, 0, 0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해주게 되면 2, 그 다음에 여기는 2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두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해주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1, 1, 2, 1, 2가 되고 0, 0, 0, 1, 1. 맨 마지막에 있는 모든 행들이 다 0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뭡니까? x4가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뭡니까? 선행 성분이 각각 이제 x1이랑 x2, 그러니까 선행 변수에 해당하는 그 성분, 이게 선행 성분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자유 변수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바로 두 번째랑 세 번째가 될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x 여기서 저번 시간에 어떻게 배웠어요? x2와 x3를 이제 뭡니까? 선행 변수가 아니니까 자유 변수로 우리가 둔다라고 했었죠. 맞죠? 그러면은 얘를 편의상 알파, 얘를 편의상 베타라고 두게 되면 첫 번째 식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자 x1이라는 놈은 자 x1 플러스 알파 플러스 2베타, 그 다음에 자 요식을 보면 되겠죠. 요식을 보시게 되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2라는 결과가 나오죠. 따라서 뭡니까? x1은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베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뭐다? x1, x2, x3, x4를 구성해 보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베타, 그 다음에 x2는 알파, x3는 베타, 그 다음에 x4는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된다 했었죠. 1, 0, 0, 1. 그 다음에 알파만 떼내서 생각해 보게 되면 마이너스 1, 1, 0, 0.
그 다음에 베타를 또 떼내서 생각해 보게 되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1, 0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해를 구해줄 수 있다는 사실 됐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냐면 일단 계산이 굉장히 좀 까다로우실 거예요. 여러분들 연습해 보시는 편에서 계산이 굉장히 까다로울 거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연습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조금 여기서 이제 좀 숙제를 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LMS에 공지를 하도록 할 테니까 일단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시간이 조금 지난 관계로 자 일단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음 4주차 수업에서는 이제 여기 있는 76페이지의 기하행 사다리꼴까지 소개를 해준 다음에 또 뒤로 넘어가서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